장단점. 우선 지분경매의 장점을 볼게요. 지분경매로 붙여지는 이 물건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입찰 경쟁이 더 낮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1억짜리 들어보세요. 1억짜리 집인데 반만 나왔잖아. 그러면 5천만 원에 나오겠죠? 감정 가격이. 네. 근데 그게 5천에 누가 낙찰 안 보잖아. 그러면 유찰이 됐어. 5, 3, 15, 3,500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3,500만 원에 낙찰 받죠? 맞죠? 3,500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내가 그 이분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5천에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3,500. 자, 5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5천만 경매 나왔잖아. 근데 내가 3,500 낙찰 받았잖아. 근데 공유자가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3,500 낙찰 받았으니까 뭐 4,500에 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사. 안 사. 그러면 안 사면 또 당신 거 나한테 5천원에 파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나는 결국 1억짜리를 8,500에 산 거죠.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사고 팔고를 안 해. 그러면 이거를 경매를 집어넣어. 1억이라는 거를. 그럼 1억에 누군가가 낙찰되잖아. 그러면은 5천씩 나눠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브로셔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공유자가 선택해준 신청권이 네. 공매에도 되는 겁니까? 공매? 아니. 공매해서 그 걔네들이 조건을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매는요. 그 어디가? 자, 공매는요. 그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 걔들 마음대로 막 올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다 틀리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 금액으로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의 투자 물건이 흔하지 않다. 설령 금액에 맞는 물건을 모처럼 찾았다도 환급성이 낮은 물건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분 물건은 얼마든지 소액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액 대비 양질의 물건이 널려있다.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많아. 지분이. 얼마 전에 속초에서도 아파트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공유자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공유자가 뺏어가잖아. 그럼 꽝이야 사실은. 그쵸? 근데 공유자가 우리가 먼저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3명이야. 근데 2명 다 빚이 많아. 그럼 공유자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쵸?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2번. 근데 예상외로 빚이 많은데도 들어와 또. 2번 자금 회수에 있어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단점은 뭐냐면 직무경매는 대출을 안 해줘. 또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그 같은 공유자끼리 같은 공유자 됐잖아 이제는. 근데 협상 보는 게 쉽지 않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해가시죠? 협상 보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분할경매까지 공유는 분할경매까지 들어가게 되면 2년 걸립니다. 길면 3년도 걸립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왜? 아니 그 다음 문구가 재밌어서. 매각 당해 누군가 입찰법원에서 팔을 잡아당겨 따라가 보면 바로 협상 제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부부잖아. 내가 겪은 건데 부부인데 내게 경매 나왔어. 근데 공유자로 들어와야 되잖아.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다 있어. 그러다가 내가 낙찰 받았잖아. 그럼 자기 거 사라고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거를 대구 법원에서 겪었는데 내가 그거를 그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를 받았어 그대로. 근데 그 여자가 왜 공자 안 들어오셨대? 저요 지금 이혼 앞두고 있었어요. 그 남자랑 살기 싫고요. 그 집 떠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도 협의가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면 그 여자가 공유자 신청해서 자기가 가져갔겠지. 근데 이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 그 집에 살기도 싫으니까 자기 집은 사가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이혼은 해야 되겠어 그 여자분.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여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폄하. 네? 또 차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해소가 가능한 점유 형태는 부부 공유 물건이나 나이가 많은 소유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소하기 빠르다. 그 해소하기 힘든 게 어떤 거냐면 토지는 하나인데 우리 셋 다 모르는 관계야. 에? 그러면 이거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세 명이서 막내 거, 둘째 거, 셋째 거잖아. 그러면 협상하기가 쉬워. 팔거나 사기가 쉽다고. 그래서 부부 거라면 사기가 편한데 모르는 사이다 그러면 쉽지 않다. 올 초에 폐은숙 씨 있잖아요. 폐은숙 씨 땅을 제가 삼척에 낙찰받아줬어요. 1,800평인가를 받아줬어. 임야를. 근데 그게 2분의 1 지분이야. 근데 그 앞에 길이 났어. 근데 그때 400만 원 낙찰받았어. 1,800평 땅을. 그게 2,500만 원짜리인데 40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450만 낙찰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길이 난 거야. 거기도. 거기 대박 났다 막 그랬는데 2분의 1 지분 가진 사람 있죠? 알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뭐 같이 팔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걸 소자를 넣어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또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끼리의 공유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협의 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모르는 사이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공유자 신청이 잘 안 들어와 또. 그러니까 셋이서 공유자인데 친인척이고 형제지간이잖아. 그럼 공유자가 들어와서 뺏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셋 다 모르는 사이잖아. 그럼 자기 지분만 경우에 나왔을 때는 이 공유자로 나타나는 게 드물더라. 법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안 해주나요 그러면? 해줘요. 근데 또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내 동생 거라면 내가 가야지. 그런 것들이. 반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분들을 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정남씨하고 공유자로 돼 있는데 내 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동호씨가 이 집의 세입자야.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둘이 공유자인데 이분이 우리 공유로 된 집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어. 맞죠?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내가 이분이 후순위냐 선순위냐가 중요해. 선순위. 그러면 내가 보세요. 뒤에 얘기까지 다 포함된 그 얘기인데 만약에 선순위다 하면 물어줘야 되지. 맞죠? 모르잖아. 근데 이분을 만약에 1억이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선순위면 배당 신청을 안 했잖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1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2분의 1만 낙찰받았잖아. 맞죠? 그럼 내가 이 사람 물어줘야 되니까 선순위니까 2분의 1 경매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이분한테 물어주니까 5천 주세요. 내가 5천 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이 사람 내보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미쳤나? 내비둬! 그리고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근데 나는 내보내고 싶어. 안 내보내면 나는 그 집을 2분의 1에도 낙찰받으면 의미가 없잖아. 맞죠? 그리고 또 이거를 나중에 향후에 공유부분할 경매로 그 집을 경매를 넣더라도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 있지. 여기서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안 돼. 높게 낙찰이 돼야 돈이 날아가니까. 맞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1억 다 주고 향후에 5천을 이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다 또 이 세입자가 1억이라는 세입자가 있는데 후순위야. 근데 나가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 발족만 나가야 되잖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이때 배당 금액 있잖아요. 못 내보내. 강제 집행, 인도명령은 되는데 강제 집행은 못해. 결국 이분이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결국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자가 아파트건 주택인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그 세입자로 인해서 선순위와 후순위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후순위라 하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은 되지만 강제 집행으로 2분의 1만 내보낼 수 없잖아. 강제 집행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만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그러니까 공유자 아파트건 주택이든 간에 공유자 물건이 있잖아. 그러면 세입자 없는 물건을 하는 게 빠르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근데 만약 1억짜리가 1,500만 원까지 떨어질 때, 1,000만 원까지 떨어질 때는 하겠지만 세입자가 이제 없는 경우는 1억짜리가 이제 5,500 나왔잖아. 그러면 한 2,500까지 떨어질 때는 세입자 없는 경우는 입찰 봐버리는데 그게 1,000만 원까지 떨어질 때는 그거 각오하고 후순위 세입자가 만기 될 때까지 기다릴 걸 각오하고 입찰 보면 되겠지. 근데 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우선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공유 물건 중에서 세입자가 있고 없고는 틀리다. 근데 내가 주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법정 사건의 차지권 있잖아. 그 땅을 임대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근데 세입자가 만약에 후순위 인차인일 때 그게 중요해 다 없어지는 것도 지분으로 나오는 것도 그 세입자 그게 네. 등기에 뭐 전세권 이런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권리관계가 말씀해주는 이하 저기 그러니까 대항력 안 줘.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후순위에 대한 그 만약 1억이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1억이라는 정보를 전부 다 말소를 시키냐 동사무소에 전입되는 걸 말소시켜주느냐 그 얘기? 대항력 자체 그러니까 후순위를 갖고 이게 지분만 나왔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집 전체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분만 했는데 발톱 지분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후순위를 해갖고 이 사람이 저 전화를 갖고 많이 시키겠다 그래갖고 지분 그 반만 인정해 주세요. 반만. 네, 없어지냐. 반만 인정. 반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후순위잖아. 자, 봐. 후순위인데 이 세입자가 1억에 살고 있잖아. 근데 후순위라서 내 반만 내가 낙찰받았잖아. 그 이 세입자는 5천만 원만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5천만 원만 없어지는 거잖아.
이 경매는 이것만 됐으니까. 근데 내가 내보낼 때는 5천을 내가 준다고 또 주고 그 5천은 이 사람한테 내가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반쪽짜리 집에서 그 같은 공유자 있잖아. 그 사람한테 내가 들어간 비용은 처리를 해. 그 사람 그 5천을 줘야 될 거 있잖아. 그걸 내가 대신 내준 거잖아. 결국 내가 내준 거잖아. 내가 반만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후순이야. 1억에 살고 있어. 그 5천이라는 건 사라졌지. 근데 이건 살아있잖아. 이 5천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5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세입자한테 5천을 줘야 될 돈이니까. 내보내고 내가 쓰려면 반쪽만 써야 되네 그러면. 그치. 근데 반쪽만 그게 강제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면 1차인 전면 부동산은 인도를 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있다. 지분 물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서 이번 장점이 공유자로부터 매수 지분에 상환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래 또 반대로 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내보냈잖아. 근데 안 내보내잖아. 그죠? 그럼 5천만 원이 되는 거 있죠? 5천만 원 된 사람은 안 받고 쫓겨나야 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살고 있지?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그 부당이득 있잖아. 내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 맞잖아. 그죠? 그렇게 도 할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 물건에서 일반 물건에서 세입자 선순위 후순위 나누잖아. 근데 이거를 반으로 뽀개고 3분의 1을 뽀개고 4분의 1을 뽀갰을 때에 그 세입자의 권리가 틀리다는 거지. 일반적인 거랑. 그쵸? 틀린데 그 들어갈 때에 4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간에 그 권리는 강제집행은 안 되지만 그 내가 4분의 1이든 2분의 1의 그 권리를 내가 행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그것만 생각하면 돼. 지분 경매의 단점, 공유지분의 경매물건 단점도 많다. 기존 공유자의 지분 우선 매수 신고. 자, 아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분 경매의 경우는 낙찰받아도 권리 행사가 쉽지 않아서 대개는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의 1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싼 맛에 응찰했다가 헛수고가 십상을 있다. 왜? 공유자 때문에 공유자가 튀어나오면 헛수고다 이거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그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 페이지 중간에 밑줄 긋은 거.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밑줄 긋은 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5페이지 가운데. 7페이지 가운데. 여기 있네. 잘했어요. 네. 자, 1등 잡아요. 1등이 공유자한테 뺏겼지? 뺏겼잖아. 그러면 1등은요, 자동 차순이야. 공유자가 가져갔잖아. 근데 공유자가 가져간다고 해놓고 자기가 돈을 안 낼 수도 있지. 그쵸? 그러면 1등 낙찰된 데 뺏겼잖아, 우선은. 근데 이 사람은 자동 차순이야. 근데 저번에 그 법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묻던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한다 이러면은 보증금을 못 찾아가고 못 찾아가죠. 놔둬야 되고 그렇죠. 안 한다 이러면 그 근데 자리에 봐봐요. 보증금 주지만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됐는데 김영란 씨가 공유자라서 뺏어갔어. 근데 그 차순 신고 할 거 안 할 거 물어봐. 어? 그럼 내가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보증금을 못 찾아와. 못 찾아오고 당연히 못 찾아오고 저 뺏겼는데 기분 나빠요? 안 할래요? 그러면 보증금 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2번 경락장금 대출의 제한. 대출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줘. 왜? 쉽지 않니? 안 해줘.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에 따라 틀려. 유치권, 법정상권,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강원도에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서울 수시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법정적인 물건들도 경락 대출 제가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않고 얘기해서. 저번에 그 MBC 뒤에 있는 것도 유치권이 2,800만 원에 있는 게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누가 해줘? 대출 전혀 안 해주지. 근데 내가 그때 1,800이 낙찰받았는데 1,500 대출 끌고 와서 유치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 좀 들어. 왜냐면 우리 속된 말로 야루를 좀 먹이면 해준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이 많이 돈이 없다고 뭐 4천, 5천, 6천이 없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야루를 먹여서 가질 수 있고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황금성이 제약이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협의를 봐야 되잖아, 공유자랑,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정도 넘기면 개발의 제한이 있다. 내가 그 개발을 하려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죠? 개발을 5번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7페이지 Q&A Q 아파트 중 공유지분이 50%만 경매 대상 물건에 임차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공유지분을 낙찰받을 경우 그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 집행은 안 된다. Q 마 1개의 208 타경 2000 사건입니다. 토지는 A와 B 공동 소유됐고 건물은 B가 단독 소유됐다. 임차인 C는 B와 임대차를 계약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의 A분만 경매에 나가서 하는데 임차인의 배당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따지도 말고 볼 것도 없고 제가 아까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얘기했죠. 자 선순위라고도 그 사람의 2분의 1을 그 2분의 선순위일 때는 내가 다 100% 물어줘야 되잖아. 다 물어주고 그 반을 그 공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 네? 그리고 후순위일 때는 반만 물어주면 되잖아. 그쵸? 반을 내가 물어주고 그 공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게 쭉 그렇게 써놓은 건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그만 알아듣지. 이걸 여러분 읽어서 이렇게 하려면 뭐 밑줄고 헷갈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판결 유지 보면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판결 유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9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죠.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권리를 후순위든 선순위든 간에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결론은 대항력 있고 결론 있죠. 결론은 건물 미등기와 상관없이 건물 제외 토지만 지분으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배당 못 받은 경우 선순위잖아. 선순위는 인수를 받는다는 거지. 똑같다 이거야. 10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일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은 낙찰차익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우리가 보통 경매를 얘기하는 거야. 보통 경매. 그래서 밑에 밑줄은 게 당연히 임차인도 또한 대항력이 없다. 이 물건은 세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사람이 세입자인데 두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한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 그 얘기예요. 아까 그대로 후순위는 내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으면 3분의 1만 사라지는 거잖아. 9천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내가 3분의 1만 받았으면 내가 3천만 원만 없어지는 거 6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 두 사람한테 내가 받을 수 있다. 부상권 청구해서. 그쵸?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점유 취득 시효가 왜 나왔느냐? 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내가 토지를 점령을 해서 20년 동안 쓰고 있었어. 그럼 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
평온창원하게 내가 쓰고 있었으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점유한 토지가 둘이 공유자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공유자인데 구분이 돼 있어서 번지는 하는데 구분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이쪽 사람 것만 점령하고 있었어. 잘 들어보세요. 자, A 사람 거고 B 사람 거야. 근데 이 번지는 100번지 하나야. 예? 근데 구분은 돼 있었어. 번지는 하나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요거를 이만큼을 점령하고 있었어. 20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면 야, 이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구분이 돼 있어서 네가 점령한 거는 요만큼 아니냐. 그럼 이것만 네가 점유 취득을 해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이게 만약에 100평이 이게 50평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25평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자, 이게 총 뭐 500평인데 500평 1000평인데 번지수는 100번지 하나야. 한 개야. 근데 이게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구분은 돼 있었어. 근데 내가 평온하게 20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쪽 부분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이거 점유를 평온하게 20년 갖고 있으니까 이거만 가져가. 나는 그냥 500평 그냥 계속 갖고 있을래. 라는 게 아니 되고 25평씩 뽀개서 줘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 사람도 그럼 두 필지를 써야 되네 앞으로. 그 사람도 손해네. 자,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내가 박 사장님하고 이태강하고 둘이서 공유야, 공유. 근데 여기는 이게 공유죠? 근데 이게 뭐 김정남 거야. 근데 우리가 박 사장님이 은근히 이렇게 들어있어. 이렇게 이거를 20년 동안 평온하게 썼어. 됐죠? 그러면 박 사장님만 요거를 50평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이태강하고 25평씩 나눠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된 거는 점유를 평온하게 점유를 했건 당했던 간에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유자는 똑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거로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유와 공유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모르면 혹시라도 이제 점유를 우리가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네 지분만 가져가. 네 지분만 뺏겨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 소리 듣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설명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모르가 내가 공유가 돼 있건 공유자 거를 평을 가져오던 간에 내가 몇십 평을 손해볼 수도 있고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이 한 가지 알고 모르가. 맞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